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공천을 안 한다면은 기호1번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00전 100패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공천을 안 한다면 기호1번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는 저 뒤쪽에 밀려나겠죠.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100전 100패입니다. 공천 안 하는 것은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만 안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천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진상하는 꼴에 가름하는 것입니다. 진상하는 꼴에 강제 전보 문제로 괴로워하던 노조원이 자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코레일이 700여 명에 대한 전보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남경필, 정병국 두 의원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뉴스룸 리포트에서 기초공천 문제 살펴봤습니다만 한 가지가 빠졌다고 언론 문제죠?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이번에는 기초공천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4년 뒤에 무공천 선거를 치르자라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뇌부의 무공천 철회를 사실상 주문한 얘기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제는 많은 유권자들도 야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이행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할 거다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설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핏 보기에는 야당을 설득하는 듯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를 두둔하는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새누리당에서 한 얘기와도 같은 주장이고요. 예, 금요일에는 새누리당 대변인이 야당도 기초선거 공천을 해서 당당하게 선거를 치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당이 기초 무공천 공약을 번복할 수도 없고 또 무공천을 하자니 선거가 어려워지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빠진 것을 새누리당이 잘 알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했던 말로 풀이됐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보수 진영이 그쪽으로 방향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듣고 공천을 철회한다거나 하면 곧바로 말바꾸기다 이런 공격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새누리당 내부의 대진은 확정이 됐군요. 예, 남경필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이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병국 원유철 의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이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병국 의원이 1위를 해서 남경필 의원하고 1대1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당내 경선은 24일에 열리는데요. 남 의원이 지금 저 멀리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서 김 빠진 경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코레일이 700여 명에 대한 강제 전보 조치를 결국 강행을 했군요. 예. 코레일이 오늘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순환 전보로는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서 희망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전보를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726명에 대한 전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코레일은 순환
전보와 인사교류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하면서 이걸 시행하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이 이런 명분을 대고 있지만 작년에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이 노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보 대상자들이 대부분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작년 파업 때 파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제 전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노조원이 자살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강행이 됐는데요. 예. 오늘 철도노조 집회가 있었군요. 철도노조는 오후 2시에 대전역 동광장에서 지난주에 사망한 조상만 조합원을 추모하고 강제 전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일에 사망한 조 씨의 장례도 일단 미뤄놨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측에 이런 강제 정보 발령이 나온 겁니다. 작년 철도파업 때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 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 이 두 사람이 중재에 나서면서 국회에다가 철도 소위 이런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 철도 소위가 양당의 입장 차만을 확인했고 또 소위 소속의 의원들이 해외 출장만 다녀왔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정치가 해법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네.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 얘기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거 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아닙니까? 예, MBC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 수첩 제작진에 대해서 2011년 징계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MBC는 오늘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서 2008년 PD 수첩 쇠고기 방송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능희, 김보슬 PD에 대해서 각각 정직 1개월 그리고 송일준, 이춘근 PD에 대해서는 각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 당사자들한테는 결과를 알리지도 않고 보도자료부터 먼저 내서 당사자들은 보여주기식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절차도 절차지만 법원 판결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예, PD수첩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2011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당시 중징계를 내렸고요. 거기에 맞서서 제작진들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걸 냈는데 1심에서는 징계 무효 판결이 나왔고 또 2심에서는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그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결에 대한 상소는 포기하면서도 다시 한번 제작진들을 이번에 인사위에 회부했습니다. 당사자들은 MBC가 사법부마저 능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8월 방한하는 교환 프랑치스코가 주재하는 순교자 시복식이 광화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중도 많이 모일 거고 또 빌딩 숲이라서 경호 조건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타요버스를 100대 증편하고 앞으로 뽀로로 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기 캐릭터 라바를 입힌 지하철 운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면서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국내 첫 번째 담배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는 10일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없는 농촌 마을에도 새로 태어난 강아지들은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 올망졸망 몰려다니는 모습도 귀엽지요. 이웃집 강아지들이 겨울 털신도 물고 다니고 제 집 개밥 그릇에도 입을 댑니다. 오늘은 슬리퍼 한 짝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온데 뒤져도 안 보입니다. 경호 없는 이웃이지만 도둑놈이랄 수는 없지요. 그러려니 오늘은 신문의 날입니다. 이날을 제정하고 기리는 신문 편집인 협회는 신문 윤리 강령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K는 신문 윤리 강령 제1조를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 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